네, 안녕하십니까. 요솔빛나님, 네, 반갑습니다. 금귤님,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잘 쉬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수할 차례예요, 해수. 그렇죠? 해수 이제 12제지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제 해수. 해수 이렇게 쓰는데, 일단 먼저 그 해수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해수에 대한 해석, 물상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해수에 대한 해석이 한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있죠.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수 물상이 여러분 이제 항상 얘기하죠. 해수 물상이 뭐죠? 바다, 그렇죠? 이제 바다는 모든 게 이제 일로 다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지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이쪽으로 모여들죠. 그 다음에 호수도 이제 하나의 작은 해수의 개념이죠. 바다보다 작지만, 일정의 이제 육지에서는 호수로 다 모여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다와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진 곳이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깨끗한 물이라든지 양수. 이쪽 양수는 뭔가요? 잉태,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애가 잉태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양수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체에서는 이제 생식기, 자궁, 이런 거죠. 이제 해수 물상이 바다, 호수 이런 거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다 끌어모아서 저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물질이 종착지가 되고요. 또 시작지가 됩니다. 그죠? 종착지가 되고 시작지가 되죠. 그래서 해수가 사주에 있으면 직업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유통센터 같은 거라든지 항만 물류. 물건이 모이고 내보내고 이런 거잖아요. 종착지이면서 또 내보내는 것이기도 하죠. 택배 물류센터라든지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그쵸? 다 수집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도소매업 이런 형태. 그래서 해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였다가 다시 분배하는 거니까. 또 이제 해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음이 6개니까 음이 가득한 거니까 이제 장례식장이라든지 또 장례 관련 일도 해수와 관련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전번에 이제 맨 처음에, 축토를 했는데, 해수와 관련된 물상이 뭐냐면요. 비슷해요. 비슷한 물상이 뭐냐, 축토 물상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합니다. 축토 같은 경우는 축토 물상은 은행, 창고, 그러니까 보관 창고 이런 거죠. 보관 창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물류센터하고 물류센터나 뭐라고 그러죠? 농수산물 시장 이렇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장해 놓은 건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하게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면, 일종의 이제 축토 자체는 일종의 숙성 창고처럼 보관하는 의미가 보관이라는 의미가 가요. 보관이라는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해수는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요? 분류 작업을 통해서 다시 내보낼 준비, 새롭게 내보낼 준비라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자가 늘어나고 제가 숙성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창고도 마찬가지, 보관 창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축토물상하고 다르다.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수는, 술토하고 천문성이라고 그러죠. 술토. 술해가 뭐라고 그러죠? 술과 해가 천문성이라고 그러죠. 이 천자가 하늘천자에 그럴 문자. 그러니까, 하늘의 글이니까 학문적인 소양을 하늘에서
갖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술토나 해수가 있으면 종교, 철학, 문학, 예술 뭐 이런 계통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학문은 요즘 학문과 달라요. 이 이제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학문적 개념이라는 것은 다분히 명리학에서 학문은요, 하늘의 뜻을 읽는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는 게 학문이었어요. 요즘 학문은 어떤 거나요? 거의 이제 다르죠. 그냥 애우는 과목, 뭐 법학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아무튼 그럽시다. 하여튼 요즘 시대 학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의 학문의 개념은 하늘의 뜻이나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그 자체가 학문이라는 개념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철학, 문학, 예술 뭐 이런 쪽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지 중에 해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해수는요, 그 거대 우주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중심부, 북극성 자리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수가 우주의 중심지라는 거니까 북두칠성이라든지 은하계의 모든 별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천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을, 태을 이렇게 얘기하죠. 태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옥황상제가 재림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천문, 술의 천문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뭐냐면 우리나라 풍습의 해월에 시제를 올리죠. 시제를 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하늘의 뭐예요? 칠성을 믿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수에 대한 물상적 개념과 개념을 좀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역괴상으로 보는 이제 해수. 주역괴상 해수는 어떤 거죠? 주역괴상은 이제 음이 다 차지하죠. 전번에 이제 술토가 마지막에 위 상캐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사라졌고요. 음이 6개, 별이 5개가 아니라 음이 6개입니다. 음이 이렇게 6개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위도 지고, 위도 땅이고 아래도 땅이에요. 그래서 지가 겹쳤다 해서 중곤지, 곤이지, 그러니까 중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토에서 여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유 하나가 해수가 되면 사라졌죠. 그래서 위도 땅, 아래도 땅. 이 땅은 이제 대지를 의미하죠. 대지는 어떤 거죠? 대지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러내면서 또 감싸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를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는 여러분 이제 사주보면 가끔 이제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땅이면서 여자 이렇게 얘기하죠. 거는 하늘이면서 남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거는 하늘, 남자. 하늘과 땅은 서로 이제 반대죠. 그죠? 하늘과 땅은 서로 반대인데 어떻게 됩니까? 반대인데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생하죠. 여기서 양자역학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참을게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닐스 보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부성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닐스 보어의 그 유명한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이 나오는 이유, 거기서 이걸 깨달아서 사실 양자역학이 그야말로 제대로 아인슈타인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바로 원자핵과 전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핵이 양이고 전자가 음이거든요. 이게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그 상부성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남자, 여자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극되는 거 보이지만 상쇄한다는 거죠. 음양이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남자, 하늘을 의미하는 건이, 가장 위대해질 때는 언제냐면요. 여자, 땅을 의미하는 곤이, 이 곤이 순응하면서 받아들일 때, 건의 위대함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과 곤이 하나가 되고 화합할 때 세상만사 뜻을 제대로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순응이라는 자체가 이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래가지고 막 지배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화합하면 뭐라고 그러죠? 가화 만사성. 그죠? 가정이 화목하면 못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의 원리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 불안정, 엄마 아빠가 불화하는 집안에 잘하는 자녀,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정서적 불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점을 쳐서 이 쾌를 얻었다 그러면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 점을 쳐서 이 곤이직회를 얻었다. 중곤직회를 얻었다 그러면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머지않아 크게 융성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 안 된다. 당분간은 내실을 다지면서 기다려라. 이런 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당사주 관점에서 얘기 좀 할게요. 당사주에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당사주에서 이 해수를 뭐라고 그러죠? 천수성 그래요. 천수성. 해수성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숫자가 무슨 숫자죠?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수. 이 목숨 숫자는 오래 사는 거, 장수를 의미해요. 장수는 오복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장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이 올바르고 타인을 위해서 덕을 많이 쌓고 복을 많이 지어야 오래 살고 천수를 이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장수는 태어날 때 하늘에서 가지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현세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장수로 늘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전생에 가진 업에 의해서 성향의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기대로 살아가요.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저도 젊었을 때 절대 안 믿었어요. 프로그램대로 살아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운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개척이 90이고 그냥 운명은 10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7, 80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장수는 태어날 때 하늘에서 가져오죠. 몇 생을 산생, 두생, 삼생을 몇 생을 거듭해서 복도 짓고 덕을 쌓아야지 천수를 누리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천수성이 있다, 해수가 있다면 천수성은 정직하다는 거고요. 사리분별과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과 사가 분명하고요. 사리사역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해수 자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스승의 모습이죠. 해수가 그래요. 해수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천수를 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해수의 특징이다. 굉장히 좋죠, 그죠?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수.
불교에서 말하는 해수는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수는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얘기 계속 했잖아요. 결국 이 대빵이에요, 대빵.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계속 아미타 부처님이 자꾸 내려보내고 그랬잖아요, 지시하고. 그 대빵이 바로 했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 우주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관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별나라의 신과 보살을 이제 아까 전문을 외쳤어요. 계속 아미타 부처님이 막 지구이라네. 그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지휘 감독하는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자, 이런 분인데, 근데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왜 내려왔을까? 자,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길고 오랫동안 살게 할 것인가 내려온 이유가 이제 이런 문제하고 또 얼마나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다시 평가하고 재조정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내려왔다.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돼지의 형상을 하고 목숨수라는 본성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끝없는 시간과 공간을 성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량과 도량이 넓고요. 생각이 깊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일을 해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보살피기보다는 인류와 역사를 위해서 고심하고 애쓰는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자,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아미타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도, 이렇게 참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죠. 12신, 12신장 모두 다 그런 모습을 다 하늘에서 특히 이제 해수 자체는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습.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잠깐 떠올라가지고 잠깐 봤는데, 어른 김장하 선생, 그분 보면서 많이 좀 감동을 했는데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살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그분은 이제 요즘에 최근 알려졌지만, 그 선행이 알려져서 이제 그렇지만, 끝없이 자기가 애써 힘들게 어떤 번 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모습,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보살의 모습이라고 좀 보여요. 실제로 그런 보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늘에서, 천상에서 보살이 내려온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제 인간으로 보이지만, 어떤 깨달음 세계에서 보는 눈은, 그런 분은 분명 천상의 보살님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마음 먹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마음 먹어서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천상에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주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빨리빨리 했어요. 일주가 이제 5개 일주가 있죠. 을해 일주가 있고요. 해수 깔고 있는 일주. 그 다음에 정해 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해, 신해, 개해. 자, 해수 자체는 음권이죠.
음권이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요거는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정화, 기토, 신금. 요거는 일단은 해수 자리가 좋다. 안정적인 자리에 앉아있다.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 배우자 자리가 좋다. 일단 이렇게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냥 정해, 기해, 신의 일주는 그냥 부부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고 무조건 봐도 돼요. 자, 을해부터 하나씩 나눠갈게요. 자, 을해 일주는, 자, 이 해수 자체가 이제 사지예요. 사지, 12운성. 일단 음간 12운성에 대한 해석은요, 양간 12운성 해석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일단 이걸 말씀드리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일단 음간 사지는 뭐냐면 외부와 차단된 상태를 말하죠. 근데 양간 사지는 외부하고 차단된 게 아니고요. 외부 활동이 잠깐 멈춘 상태를 의미해요. 외부 활동이 멈춘 상태. 일단 그렇다라는 거고, 음간 12운성 사지 해석은 뭐냐면, 외부가 차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경제관념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보면요, 외부와의 차단된 형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을 가리죠.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을해일주다. 을해일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물상적인 관점에서 잠깐 더 얘기하면,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꽃이고, 잎이고, 줄기. 꽃, 잎, 줄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일지해수가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 일지해수가 정인인데, 을목에게 해수가 정인이지만 정인 작용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중국책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쥐가 나요. 여기서부터 쥐가 나는 거예요. 정인인데 왜 정인 역할을 못해? 이제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렇게 반문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중국책만 하고 중국책만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자, 정인작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을목은 해수에서 부목이라고 그래요. 부목. 뜰부자 써요. 뜰부. 부목.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이 됩니다. 을목이 해월에는요. 해수에서는요. 낙엽이 돼요. 잎과 줄기가 아니라 이때는 낙엽이 돼 있어요. 물에 떠다니는 낙엽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갑자일주를 부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뜰부자 써서. 아무튼 이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을해일주는 정인을 갈고 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학문적인 성취가 쉽지 않죠. 학문적인 성취가 쉽지 않아요. 자, 원래 학문적인 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고목나무처럼 꿋꿋하게 어떻게 한 곳에서 자리 잡고 오랜 세월을 이겨내야 학문적인 성취가 가능하죠. 근데 해수를 깔고 있으면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머물 수 없으니까 학문적인 성취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인 역할이 어렵다. 아까 뭐랬어요? 왜? 부목이니까. 부부자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을해일주 남자다. 처자리가 해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똑같아요. 남자 여자. 여기가 하나 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을해일주 남자 여자. 남자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인성이니까, 하여튼 인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자리에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간목, 겁재 자리예요. 그러면, 을목은 이 해수가 내 자리가 아니라 겁재가 지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물론 갈등이라는 표현이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뭐냐면, 살짝 얘기할게요. 외도의 성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 정해로 넘어갈게요. 정해. 자, 정화가 해수의 12운성 태지예요. 이 태지인데 음간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양간 태지 해석과 음간 태지 해석은 많이 달라요. 자, 양간 태지를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간 태지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태지가 뭡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 갓 잉태한 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게, 그래서 그야말로 있잖아요. 임신 3개월, 이제 임신 3개월이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 이게 바로 태지의 모습이에요. 불안정한 모습이죠. 이게 양간 태지의 모습인 거고, 자, 음간 태지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화가 해수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환경이죠. 완전히 다르죠? 양간 태지는 영향 자체가 없죠. 불안정한 상태인데, 자기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저 아주 다르죠.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음간 12운상 해석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일단 그리고 물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정화물상이 뭡니까? 정화물상이 복사예요. 한겨울의 난로 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정화가 해수 위에 앉아 있는 거니까 부부자리 정화가 이 해수 부부자리하고 어떻게 상부상조하고 있죠. 상부상조.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아요. 음란지압이고 이런 게 이 숨어있는 임수, 관성,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이 임수하고 합하니까 바람 핀다. 물론 바람 필 수도 있겠죠. 정해일지 바람 안 피는 여자 한 명이도 없는 게 아닌 건 아니. 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금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부부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안 좋은 부부도 있겠죠. 나는 안 좋은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댓글 보면요. 나는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리고 정화가 겨울 해수를 이제 책임지고 있죠. 그렇죠? 따뜻하게 감싸고 있잖아요, 정화가. 그리고 또 해수는 정화의 도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해수는 해수는 감목을 생지잖아요. 그래서 감목을 순조롭게 잉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하고 해수가 만나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상생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부금술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기해일주를 볼게요. 기해. 아까 똑같아요. 기해도 마찬가지로 여기 태지죠. 태지에 대한 해석은 똑같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토가 해수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 자리에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이것도 같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양간태지면 어떻다고요? 양간태지면 기토가 해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그러죠. 양간태지면. 양간태지 해석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양간의 개념으로 태지를 해석하면 음간은 완벽하게 엉뚱한 산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운성 해석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음간 12운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토물상이 뭐예요? 기토물상이 이면토, 소크, 그죠? 이면토. 기토 이면토는 정화 복사라고 일단 한 몸이죠. 화토 동궁 그렇게 얘기하죠. 정화 기토 본질이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다스리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모습만 보면 정화 기토 일간 어떻게 보여요? 욕심장애로 보입니다. 뭔가 다 내 거야. 딱 감싸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떻다고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물질을 품었던 게 아니죠. 이게 본질이에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물질을 품은 게 아니고 희생한 거예요. 원래 희생. 근데 기해일주가 악착같이 돈 욕심 부리면 어떻다고요?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질은 희생봉사적 개념에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돈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이 필요하다? 남한테 희생봉사하는 형태의 직업성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장사를 하는데 돈 벌려고 음식점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맛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차려서 계속 손님들께 먹이면 나도 돈 벌고 손님도 좋아지고. 그런 희생봉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음식점을 하면요. 돈 법니다. 그 돈 지켜요. 근데 돈 벌려고 술집 한다. 남의 건강을 해친다. 그거 돈 오래 못 가요. 그 돈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술집에서 돈 번 사람이 금방 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주의 원인이 다 거기 써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그 직업을, 그거 돈 벌어요. 돈을 버는데 못 지키는 이유가 바로 팔자에 써 있어요. 보면 나와요. 자, 다음에, 신의 일주. 신의 일주는 이제, 이게 신금이 이제 음간이고, 이제 음권이죠. 양권에 있던 경금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신금 종자용 씨앗이 된 거죠. 원래 그 신금 씨앗은 가을과 겨울에 자신의 뜻을 펼치죠. 그죠? 가을과 겨울에 펼치죠. 해수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자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자, 그런데 여자 같은 게 어떻다고 그랬나요? 요 자리가 일단 뭐 상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상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거침없어요. 이 신금이 해수에는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일주 여성은 부부 자리가 좋으면서 좋은 줄 몰라요. 모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신의 일주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몰라요. 왜? 그냥 나의 능력, 내가 하는 일이 다 최고고요. 내가 하는 방식이 다 맞아요. 이게 해수라는 자체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고기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그럴 줄 몰라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자, 음간욕지가 되는데, 이게, 욕지가 되는데, 양간욕지하고 또 달라요. 음간욕지는 이 강한 힘과 집중력을 가진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금은 해수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금은 해수에서 씨앗 껍질이 해체되고 있어요. 이 씨앗 껍질 해체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해체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금 씨앗이 급속도로 간목화. 이 간목이 생지가 되잖아요. 간목화되고 있습니다. 간목화. 신금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무쌍해요. 이 신금, 신의 일주가, 왜냐면, 이 신금이 간목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수에서 간목이 생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일주 여성, 신의 일주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한테 잘합니다. 여자에 대한, 자기 처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요. 여자하고 남자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의 일주 여성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아마 댓글 달리겠는데. 신의 일주 여성. 나 신의 일주 여성인데, 난 안 그런데요. 분명히 그 댓글 달릴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할 때마다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기는. 요즘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자, 그 다음에 개해. 자, 개해 일주죠. 자, 개수 특성이, 여러분들, 이 개수에 대한 얘기 가끔 하죠. 이 개수 특성이 음간이잖아요. 그렇죠? 음간인데, 활동무제는 양권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간인데 활동 영역이 봄, 여름 양권이니까 이것 때문에 계수를 이것 때문에 계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수니까 임수처럼 겨울이고 밤이고 활동근거도 겨울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계수일가 해석이 가장 헷갈리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도 초학 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나중에 깨우쳐 보니까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아직도 계수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또 그래서 자, 병화가 있는데 계수가 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태양에게 먹구름 끼게 한다고 얘기해서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중국 책 식간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수가 먹구름이고요. 병화를 빛을 흐리게 만든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석해요. 정말 어른 반푼없이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무튼 계수는 양권에서 무토하고 합하죠. 그죠? 계수는 무토하고 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기운을 만들죠. 화. 이 화는 어떤 화예요? 열을, 열. 그래서 지상에 열을 만들어내요. 열기. 자, 우리가 온도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지상의 열기는 무토하고 계수가 합해서 열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열기가 뭐예요? 결국 따뜻한 온도로서 모든 식물들이 적당한 온도에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게 계수예요. 그래서 무토하고 계수는 뭐라고 해요? 보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수가 습도도 되고 온도도 되고, 그 습도에서 온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수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땅속에 있는 임수물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자, 그리고 계수물상이 이제 아지랑이, 뭐 이런 거, 내리는 비, 흐르는 물, 공기 중의 습도 이런 건데, 해수를 만난 거니까, 계수는 해수에서, 자, 이 계수가 해수를 만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해수를 만났는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계수는 해수에 있어 있잖아요. 자신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없어요. 계수는 해수에서 자신이, 이 해수라는 환경에서 자신이 할 일이 없어요. 언제부터 생겨요? 사실은 자수 때부터 계수 할 일이 생깁니다. 자, 해수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신금 씨앗 껍질이 본격적으로 분해되면서 뭐라고 그랬죠? 감목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해수라는 자체가 감목화. 그러니까 감목 뿌리가 생겨나죠, 이때. 뿌리.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해수에서 감목이 생지예요. 감목이 생지인데, 그러면 이 감목이 생지라는 이런 의미가 뭐냐면, 씨앗에서 뿌리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예요, 뿌리. 감목은 뿌리니까. 뿌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겨난 뿌리는 아래로 내리죠, 아래로. 그렇죠? 뿌리는 아래로 내리잖아요. 이게 감목이잖아요.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위로 뻗는 줄기를 생겨나게 하는 게 뭐냐? 자, 씨앗의 뿌리가 아래로 내렸잖아요, 이렇게. 다시 있을까요? 이게 씨앗이라 치고요. 뿌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위로도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생기지 않았어요. 해수에서는 생기지 않았어요. 이 뿌리가 생겼어요, 이제. 위로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이게 해월이에요. 해수예요. 언제부터 이게 올라간다고요? 언제부터? 아까 얘기했죠, 자수. 왜? 그러니까 해수에서는 뿌리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해수가 아직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원래 계수는 위로 오르는 물인데 해수에서 계수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위로 오르는 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자수 때는 이때부터 감목이 줄기를 위로 오르게 하죠. 이게 바로 자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수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지뢰복. 지뢰복인데, 양기운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이게 자월이에요. 이때 양기가 하나 쭉 올라오면서 뭐가 올라와요? 줄기가 이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주역개성의 지뢰복회입니다. 이게 주역하고 다 우주자연의 기운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따로 노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의 몸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지지에 대한 마지막 시간 열정을 다해서 할 얘기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냥 제가 생략하면서 몇 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지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십간론이라든지 십성에 대한 얘기도 원리적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